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그런 날이 점점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는 젊을 때처럼 쉽게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일 중 하나예요. 좋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70세 넘으신 분들이 피해야 할 수면, 실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이 잘 되어야만 생기 넘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작은 습관만 고쳐도 하루가 훨씬 밝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더 즐거워질 테니까요. 이 비디오에서 7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해 꼭 피해야 할 4가지 수면 실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각 실수를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그 덕분에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들 수 있는지 공유할게요. 수면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인데, 나이 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죠.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70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실수는 아주 흔한데, 한번 잘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후회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실수는 저녁 늦게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피나 차, 심지어 초콜릿 같은 것들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카페인이 우리 몸에 자극을 유지시켜서 수면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6시나 7시쯤에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이 몇 시간 동안 몸속에 남아있어서 잠이 잘 오지 않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매일 저녁에 커피를 드시다가 아침에 피곤함을 호소하셨어요. 그분의 경우 잠이 들기는 하는데 자꾸 깨서 제대로 쉬지 못하셨대요. 이게 반복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죠. 여러분도 혹시 저녁에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그럴 때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카페인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말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물을 드세요. 허브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카모마일 티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죠.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8시쯤에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시면 그 자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루틴이 돼요. 이 습관을 들이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기분이 훨씬 상쾌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될 텐데 이 작은 변화가 하루의 톤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테니까요. 이제 첫 번째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더 민감해지는데 매일 잠드는 시간이 다르면 그 시계가 흐트러져요. 예를 들어 어제는 10시에 잤다가 오늘은 12시에 자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분은 TV 프로그램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셨는데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 되셨어요.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아프고 하루 종일 졸린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실수를 피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저녁 10시나 11시를 목표로 삼아서 그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9시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며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주거든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더 쉽게 잠이 안 오는데 이를 보완하려면 일관된 루틴이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실천 방법은 알람을 2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잠드는 시간 알람, 다른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알람. 잠드는 알람이 울리면 그때부터 책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몸이 이 시간에 쉬어야 해라고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죠. 처음에는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약속을 정해서 서로 격려하면 더 쉽겠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잘게요라고 서로 말하며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게 쌓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서 아침에 기운이 넘치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실수를 다루었으니 세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에 밝은 빛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TV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이게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눈을 자극해서 뇌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르신분 중에 하나는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다가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텔레비전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결국 새벽까지 뒤척였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실수를 피하려면 취침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대신 그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워보세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거예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밝은 빛을 피하면 몸의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눈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습관이 더 중요해요. 실천적으로는 방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TV 대신 라디오를 듣는 걸 추천해요. 라디오는 소리가 부드러워서 오히려 진정 효과가 있죠. 제가 한번 시도해 본 바에 따르면 취침 전에 30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서 별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면
훨씬 수월하게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9시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죠. 이 습관을 통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맑아지고 가벼운 운동을 할 기력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몸이 알아서 적응할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를 피하면 정말로 생기 넘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실수는 바로 취침 전에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소화가 안 되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녁 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밤새도록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화 과정이 몸의 휴식 모드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 고기나 튀김 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불편해지면서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해요. 제가 아는 한 75세 어르신분은 매일 저녁에 든든한 저녁밥을 드시다가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셨대요. 그분은 밤에 배가 부글부글해서 제대로 쉬지 못해 다음날 온종일 기운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어려워지죠. 이 실수를 피하려면 저녁 식사를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저녁 7시쯤에 먹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스프 또는 요거트 같은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소화를 방해하지 않아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거운 음식 대신에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실천 방법은 매일 저녁 메뉴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저녁 메뉴를 적어 놓으면 하루 종일 그걸 염두에 두고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증숙 채소를 메인으로 해서 간단한 과일 디저트를 추가하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실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저녁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촉진되어 수면이 훨씬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네 번째 실수를 피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서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신선함이 몸 전체에 퍼지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이제 네 가지 수면 실수를 모두 알아봤으니 이 실수들을 피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아침에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이에요.
이 루틴들은 7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죠. 오늘은 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중에서 다음 2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이에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수면의 효과가 배가 되어 더 생기 넘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다룰 건 건강한 아침 식사예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기 쉽죠. 예를 들어 커피만 마시고 나가거나 간단한 빵으로 때우는 습관은 피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양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매일 아침을 소홀히 하시다가 오후에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셨어요. 그분은 아침에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몸이 무거워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계란, 요거트, 신선한 과일, 그리고 동곡물빵을 조합한 메뉴를 추천해요. 이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실천적으로는 매일 아침 7시나 8시쯤에 식탁에 앉아서 여유롭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먹으면 식사가 더 즐거워져요.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해볼까?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먹는 걸 유의하세요. 실제로 제가 한번 시도해 본 바에 따르면 아침에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면 몸이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와 딸기로 만든 스무디를 준비하면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맛있어요. 이 습관을 유지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운이 넘치고 하루를 더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메뉴를 정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주말에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수면의 효과를 극대화하면 예를 들어 오후에 가족과 산책할 때 더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2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부드러운 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가볍게 움직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이나 마당에서 10-15분 정도 산책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산책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뇌를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몸을 풀어주는 게 하루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어르신분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다가 이게 제일 큰 활력소예요. 걸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실천을 피하려면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느린 속도로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산책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8시쯤에 신발을 신고 나가서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산책 중에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실제로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매일 아침 산책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춰주고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에 꽃이 피어있는 길을 따라 걸으면 그 색감이 기분을 좋게 해요.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대체하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칠 거예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눠요라고 약속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수면의 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면 예를 들어 오후에 취미 활동을 할 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두 가지 황금 아침 루틴,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실천하면 수면 실수대를 피한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함께 따라오세요. 더 활기찬 삶을 위해.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이야기했듯이 이 루틴들은 7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들이에요. 나이 들면서 아침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하루 전체가 더 밝고 활기차게 흘러갈 거예요.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예요. 이 루틴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추억이 많으실 텐데 그 안에서 감사한 점들을 떠올리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매일 감사한 것을 적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줘요. 나이 들면서 불안이나 회상적인 생각이 자주 떠오를 수 있지만 이 루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작은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72세 어르신분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그분은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매일 적어보니 하루가 더 밝아지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간단한 노트를 꺼내서 3-5가지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식사, 창밖의 새소리가 들려오는 아침 공기,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 같은 것들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거든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가끔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만 이 루틴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집중할 수 있어요. 실천적으로는 매일 아침 7시 30분쯤에 침대 옆에 노트를 준비해 놓으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감사한 점을 적은 후에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공유하면 더 좋겠어요. 오늘 감사한 건 뭐예요?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죠.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즐거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 덕분에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쌓여서 오후에 일상 활동을 할 때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네 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명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70세 넘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불안이 쌓이기 쉽고 그게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하루를 더 명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이게 제 정신적 지지대예요. 명상 후에 머리가 맑아져서 하루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상의 이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는데, 예를 들어 매일 15분 명상을 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기 쉽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명상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후에 또는 아침 식사 전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구체적으로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면 평화라고 생각하고 내쉬면 이완이라고 중얼거리세요. 이 방법은 뇌를 진정시키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미리 해소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초보자용 명상 앱이나 간단한 가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불편하시면 유튜브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따라 해보세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눈이 피곤할 수 있으니 음악 중심의 명상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제가 한번 시도해 본 바에 따르면 아침에 10분 명상을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수면으로부터 회복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창가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 새소리나 바람 소리가 자연적인 배경음이 되어 더 효과적이에요. 이 루틴을 지속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지고 낮 동안의 활동에서 피로를 덜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함께 눈을 감고 숨을 맞춰보자라고 제안하면 서로의 유대가 깊어지면서 동기부여가 돼요.
네 번째 루틴인 명상을 통해 수면 실수들을 피한 효과가 더 커지면, 예를 들어 오후에 취미 활동을 할 때 더 집중력 있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5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소개할게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몸을 풀어주는 건 필수예요. 이 루틴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해줘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이게 제 관절을 보호해주네요. 스트레칭 후에 걸을 때 훨씬 부드러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은 관절염 예방과 근력 유지를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 식사 후에 또는 명상 직후에 50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구체적으로는 앉은 자세에서 팔을 위로 뻗거나 다리를 천천히 구부리는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같은 간단한 움직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스트레칭은 몸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해서 수면 중에 쌓인 피로를 빨리 해소해 주거든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뼈 덴시티가 줄어들 수 있으니 부드럽고 안전한 동작을 우선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어르신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 혼자 하시기 부담스럽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함께 스트레칭 해보자라고 제안하면 재미있고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번 실험해본 바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 후에 산책을 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운이 넘치고 하루 종일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5번째 루틴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모든 황금 아침 루틴을 마무지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서 정말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모두 알아봤으니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세요. 이 루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산책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며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마무지면 하루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루틴들을 2주만 지속해도 아침이 더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부터 황금 루틴을 해보자라고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함께 노력하면 더 활기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